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센트럴 코스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지난주 원정 경기에서 난적인 포항을 완파했다. 야마다의 선제골 이후 후반에만 3골을 폭발했는데 상대 센터백의 퇴장으로 생긴 수적 우세를 확실하게 살렸다. 교체로 들어온 에리슨이 골을 터뜨린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기에 주말에 있을 가시와 원정을 위해 크게 무리하진 않겠지만 미야기와 패트릭, 이토와 미우라 등이 팀을 이끌 수 있다. 센트럴 코스트는 직전 경기에서도 패하며 탈락 확정 상황에서 최종전에 나선다.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홈에서 알루 쿠올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 주전 키퍼인 쿨리엔이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팀의 서브 키퍼인 파블레시치가 나와 골문을 지켜야 한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에리슨과 마르시뉴 등 팀이 자랑하는 공격수들과 와키자카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최악의 팀인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풀리면 에리슨이 교체로 들어와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광주FC 대 부리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에 진출했다. 지난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중국팀인 산둥타이산에 패하긴 했지만 대회 초반 승점을 잘 획득했기에 1차 목표를 달성했다. 리그가 시작되며 두 개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시즌 초반이기에 체력적 변수가 없고 정상 전력을 가동할 것이다. 부리람은 지난주 홈경기에서 터진 무해 안타의 결승골로 한국 챔피언인 울산을 잡고 16강 진출의 7분 응선을 넘었다. 선제골을 뽑았지만 전반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허용했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때문에 화력이 좋은 광주 상대로 원정에서 무리한 운영보다는 보아케와 비솔리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 축구를 할 것이다. 광주의 승리를 본다. 허율과 정호연이 팀을 떠난 광주지만 돌아온 헤이스와 함께 박정인과 유재호 등이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를 했다. 또 이번 시즌 팀의 키맨인 아사니가 풀타임을 소화할 몸 상태를 만들었기에 헤이스와 함께 경기 내내 부리람에 내려앉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광주가 마지막 예선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조오르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오르 다룰탁즘은 사실상 16강행을 확정했다. 이 경기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대량 실점이 아니면 최소 골득실에서 앞설 수 있다. 때문에 승리가 간절한 포항 상대로 홈이지만 굳이 무리한 공격적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직전 경기 승리한 것이 컸는데 알루 쿠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알바로 곤잘레스가 후반 연속골을 터뜨렸다. 상대 키퍼가 퇴장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세트피스에서 제공권의 우위를 잘 살렸다. 포항은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K리그 팀 중 리그 챔피언 울산이 이미 탈락했고 광주가 올라간 상황인데 두 번째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팀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가와사키에 대패하며 순위가 하락했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 영고의 두 팀 중 한 팀이라도 승리하면 예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접전을 본다. 승리가 간절한 포항이 새로 영입한 주닝요를 비롯해 완델송과 안재준 등 빠른 발을 앞세워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해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조르지의 결정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포항 역시 일단은 패배를 피하기 위해 오베르단과 김종우가 공격의 기여를 90분 내내 올리긴 어렵고 쉽사리 리드를 잡지 못할 것이다.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상하이 선화 대 피셀고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11호 탈락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포항이 승리하지 못하면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단 승점 1점 앞선 지역 라이벌 하이강이 승리하면 대량 득점 승리라도 순위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홈경기에 나설 것이다. 지난주 원정에서는 패하긴 했지만 전체 선두인 마리노스 원정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고베는 지난 라운드 경기를 승리하며 전체 2위로 뛰어올랐고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때문에 원정에서 굳이 무리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주말에 있을 나고야 원정을 위해 주축 선수들을 아낄 것이 유력하다. 오사코 유야와 사카이, 야마구치 등이 엔트리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다. 상하이 선화의 승리를 본다. 고베는 이번 시즌 시작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동기부여가 확실한 경기에서는 베스트 전력이 나왔고 아닌 경기에서는 1.5군을 가동 중이다. 동기부여를 갖고 나서는 홈경기고 안드레 루이스와 테세이라, 미네이로 등 웨인 스리토비, 가동될 상하이 선화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알와슬 대 아릴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와슬은 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사우디 리그 3팀이 상강 체제를 유지한 이번 서아시아 지역 예선인데 알사드와 함께 대회 내내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알라스르에 대패하긴 했지만
1차 목표인 16강행에 성공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예선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카이오와 디알로, 칼릴 등 로테이션 자원의 출전도 유력하다. 아릴랄은 아라울리의 골득실에서 앞선 전체 선두다. 그로 인해 이미 16강행을 결정한 상황이고 굳이 무리한 선수 기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 리그에서 이티하드에 1위 자리를 내준 데다 알라스르와 콰드시아 등의 추격을 받고 있기에 리그 성적도 중요하다. 게다가 다음 일정이 우승 경쟁 중인 이티하드전이다. 아릴랄의 승리를 본다. 주말에 있을 이티하드전을 위해 아릴랄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의 벤치에는 아람단과 모하메드 칸노 등 사우디 국대 선수들이 즐비하다. 말콩과 네베스 등이 선발 명단에서 빠져도 충분히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후반에 레오나르두가 들어와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아릴랄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알라얀 대 에스테그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얀은 승점 8점으로 6위를 달리지만 아직 진출이 확정된 건 아니다. 이 경기를 패하고 페르세폴리스와 알가라파가 동시에 승리하면 9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같은 승점이라면 골득실에서 다소 앞서 있긴 하지만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에스테그랄은 16강행이 가능한 8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같은 승점인 페르세폴리스에 골득실 한 골이 앞서 있기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진출과 탈락이 모두 가능하다. 페르세폴리스가 알 나스르를 상대하기에 스케줄 난이도가 더 낮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그래도 하르다니와 체시미 등 자국 리그 최강의 수비 라인이 있고 아자디가 언제든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누릴 알라얀이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진 못할 것이다. 수비 보호에 강점이 확실한 레자반드와 은동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호세인이 키퍼가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에스테그랄이 원정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